네, 주간 증시 핫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기 부양 기대감에 코스피 2000선 하락.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12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 오늘 1331억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엔저 우려 다소 완화가 되면서 IT와 이제 자동차주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슈로 잡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에 지수가 2000포인트가 회복이 되면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세 가지가 현재 나왔는데요. 먼저 그 김영근 전문가께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방금 그 CG에서 봤다시피 뭐 IT 자동차 전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의 회복을 좀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겠죠. 엔저에 대한 부분의 속도 조절 부분과 국내 환율에 대한 상승에서 어느 정도의 또 안정화 국면에 좀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좀 약화되는 그러한 기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강하게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현물에서 강하게 또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요.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할 수 있는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이번 주 초에 25일 날 외인들이 선물을 가장 강하게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오늘 3월 25일이죠. 6,300계약 정도의 강한 매수세가 선물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이번 주에 계속 선물 매수가 좀 진행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에 이제 현물 쪽에서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현재 지금 뭐 미국 시장의 어떤 사상 최고가의 흐름 이러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뱅가드 물량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더 해소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악재들을 봤을 때 하나하나 불확실성이 해소돼 가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또 추가적인 그런 긍정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글로벌 펀드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 규모를 좀 살펴보면 현재 지금 채권형 그 펀드의 그런 자금 유입 규모보다 주식형 펀드의 자금 유입 규모가 더 규모의 그 유입 규모가 역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즉 주식형 펀드의 그런 자금 유입 규모가 더 커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또 미국 시장 S&P 500 지수까지도 사상 최고가의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을 또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한국을 비롯한 그런 글로벌 국가들의 12개월 올해 12개월 EPS 부분이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긍정적인 면을 보면 현재 지금 그런 그 자금의 주식 시장에서의 자금의 이동을 좀 보면 선진국 쪽으로 좀 이동이 되는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어찌 보면 이머징 마켓은 조금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선진국들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해결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오히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러한 선진국에 유입된 자금들은 그러한 선진국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다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지금 현재 밸류 매력이 있는 우리 한국 시장 같은 이런 쪽으로 또 자금이 유입될 그러한 개연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나온 그러한 이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앞으로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긍정의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최명성 멘토께서도 이번 주 이슈 점검 준비를 좀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는요, 유럽 리스크, 키프로스의 완화 및 미국 증시 신고가 돌파 등으로 인한 약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책 발표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고요. 추가 경쟁 예산 편성, 올 경제 성장률 2.3%를 목표로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상승이 있었다고 봅니다. 내수 활성화, 수출 지원 확대, 물가 대책 등 54개 분야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SOC 사회 간접 분야의 투자 활성화 및 건설 경기, 부동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내수 확대 정책 강화로 볼 수 있는데요. 3월 29일 오늘 마지막 날 기관과 연기금, 투신 등의 대량 매수로 인한 종합지수 2000포인트 돌파와 새로운 정부 탄생으로 인한 상승 기대감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좀 시너지가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러면 그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주식시장과 밀접한 이슈가 뭐가 될까요?
SOC 그 간접 자본 이 건설 쪽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일단 그 지금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네. 서민 중산층이 돈이 없으니까 건설이라든가 그쪽에 돈을 풀어서 서민 중산층으로 좀 돈이 흘러가게끔 그런 건설 그쪽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럼 실제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 어떤 테마든 업종이든 들어가서 수익 날 만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건설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 또 이번에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주식 시장이 상승할 때는 좀 증권주가 오늘 보니까 좀 삼성증권, 뭐 우리투자증권 여러 가지 증권주가 상승하는데 증권주도 조금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급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급 흐름 어떤 특성이 있는지 김영근 멘토부터 한번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한 주간의 그런 코스피, 코스닥의 수급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외인들의 지금 코스피 쪽에 그런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런 시장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외인들의 지금 매수를 좀 보면 이번 주 시장에 그랬듯이 역시 뭐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을 매수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가장 상위에 좀 꼽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디스플레이, LG전자, 뭐 이러한 IT 쪽의 종목들,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이러한 매수를 하는 부분도 좀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호텔 신라라든가 현대백화점 이런 유통 섹터에 대한 매수세도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나 KT 같은 통신 쪽을 사는 이러한 매수세도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다음 주 시장을 우리가 조금은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현대차 같은 자동차 이쪽도 매수가 유입이 됐고 뭐 현대산업이나 이러한 건설주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설주 같은 경우 상당히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그러한 섹터로 우리가 좀 뽑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 매도 쪽을 보면 LG화학이나 이런 화학 쪽은 여전히 좀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는 외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 섹터에서 뭐 우리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섹터는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역시 뭐 화학주 뭐 이런 쪽은 좀 여전히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쪽에 그러한 매수를 좀 보면 종목은 다르지만 기관도 삼성전자라는 IT 쪽을 매수를 좀 해줬고요.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관은 역시 자동차 쪽에 더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이라든가 우리금융 같은 이 금융 섹터와 삼성물산 이러한 건설 섹터를 좀 매수를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NC소프트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기관이 좀 사고 있는 좀 특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이런 유통 섹터도 기관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전기전자라든가 IT 섹터 그리고 유통이라든가 이쪽이 좀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건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공통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을 좀 살펴보면 외인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GS 홈쇼핑이나 셀트리온을 매수한 부분이 좀 눈에 띄고 CJ ENM, 서울반도체, 코스닥의 이러한 시총의 상위주들을 좀 매수한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추후 방송 마지막에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그쪽에서 어느 정도 또 다음 주 시장에 힌트를 좀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시젠이라든가 이러한 바이오 쪽에 여전히 매수세가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IT 쪽에서의 루멘스라든가 서울반도체 LED 쪽이죠. 그리고 덕산하이메탈, 링크테크 같은 이러한 IT 부품 관련 쪽도 여전히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포착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매매를 보면 시젠이 가장 위에 잡혀 있죠. 역시 뭐 바이오 쪽의 흐름이 가장 현 구간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젠이라든가 메디톡스 이러한 종목들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그 기관은 게임빌이나 조이맥스 같은 모바일 게임 쪽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가장 추세가 강한 파트론 같은 종목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상승의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역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S4 관련한 그러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조종시의 어떤 매수 관점 이러한 부분이 좀 맞았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AP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또 OLED 관련한 종목들의 매수세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코스닥 쪽에서도 바이오 쪽이라든가 IT 쪽 여전히 우리가 중심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에서 코스닥 쪽의 시총 상위주 종목들을 좀 매수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수급 특징 흐름 좀 잡아주시죠. 네. 이번 주 수급에 대해서 잠시 숫자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급 외국인 기관 개인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주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약 3,579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약 37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그 특이한 점이 지난주에
2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이번 주는 2,900 계약 정도 선물 매도인데 많이 줄었고요.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특이사항은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번 주에 9,800억 매수, 코스닥은 31억 매수, 그리고 선물도 5,100 계약 정도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이번에 좀 상승 시 2,000을 돌파 시 거래소에서 6,100억 정도 매도, 코스닥도 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선물 매도도 좀 줄었습니다. 2,946계약을 매도했는데요. 이번 주 특이사항은 이번 주에는 연기금과 기타 기관 쪽에서 1조 435억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요. 향후 좀 다음 주부터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과 외국인은 주식을 매도했고요. 기관과 연기금, 기타 등이 약 1조 9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3월말 오늘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었고요. 4월 달부터는 좀 정부 정책도 발표가 되었고 좀 상승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코스피와 코스닥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최명성 멘토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는요. 시장 약세에 따른 경기 방어 주격인 제약주와 또한 셀트리온 기한으로 인한 바이오주의 강세,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기관 매수와 갤럭시포의 매출 증가로 인한 반도체 및 장비 관련주의 강세, 또한 종합지수 2000 돌파로 인한 증권주 강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코스피 시총 20여 종목을 봤는데요. 일단 그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번 기간 쪽에서 많은 일주일 내내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 차트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갤럭시포의 매출 증가에 대한 상승 추세가 여러 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차트를 삼성전자 차트가 이렇게 갭상승이 오늘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그다음에 그 특이한 게 NHN인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NHN이 지금 사업 구도 다각화와 그다음에 그 라인 게임이 지금 외국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과 국내에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NH의 상승, 그다음에 그 내수,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내수 쪽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요. 이 내수 관련준 롯데쇼핑이 오늘 많은 상승률이 나왔어요. 롯데쇼핑. 그 다음에 그 건설업계와 내수 시장 확대, 또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금융주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금융주와 KB 금융 이 두 종목이 오늘 약간 높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높은 상승은 아니지만 요즘 한 달 내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그래도 높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우리금융주와 그다음에 NHN, 롯데쇼핑 이 네 종목이 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환매 양상이 좀 강한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워낙 그 코스닥 쪽에 강세가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의 시총의 상위주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코스닥 시장을 대변하듯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코스피 쪽에 강한 그런 반등 구간에서 이번 주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 구간에 그런 들어간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계속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역시 상승 구간에서의 어떤 상승의 속도 조절 이러한 이러한 뜻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현재 뭐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상당히 뭐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죠. 50주 신고가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뭐 CJ 오쇼핑도 그렇고 약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만 현재 지금 차트상으로 보셔도 61선 이러한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잘 지지받는 이러한 모습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구간에 들어간 모습이죠. 오히려 이러한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도 좀 생각이 듭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현재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서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50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이러한 시총의 상위주들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NM도 현재 뭐 조정 구간에 있는 상태인데요.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아주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시총 상위주들의 강세
아주 강한 상승의 모습은 아니지만 속도 조절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뭐 그런 개별적인 뭐 검찰 수사라든가 압수수색 이런 부분으로 좀 출렁임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수급을 확인해 보면 외인 기관이 좀 매수를 오늘 같은 경우도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뭐 파트론 같은 경우는 가장 뭐 코스닥 종목 중에서 견조한 그러한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젠백스라는 종목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도 50일 신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코스닥의 시총의 이러한 20일까지의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상당히 견조한 상승세 혹은 약간의 조정 구간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 쪽은 여전히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은 역시 현재 지금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이런 매수세를 좀 확인을 해보면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수세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양시장의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김영근 멘토께서 먼저 업종 테마 어떤 걸 좀 눈여겨 보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주에 역시나 이제 뭐 전기전자 부분이었죠. 전기전자 섹터가 상당히 뭐 삼성전기도 강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150만 원을 다시 좀 회복을 시켜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길게 쭉 보시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100만 원을 돌파할 때 이때가 지금 2011년도인데요. 100만 원을 터치하고 나서 상당 기간 조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다시 이제 100만 원을 돌파하는 회복이 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5월 달이었죠. 2012년 5월 달. 이때가 갤럭시 S3를 또 공개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쯤 해서 주가는 140만 원을 터치하게 되고 상당 구간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158만 원, 거의 160만 원을 터치를 한 상태에서 현 구간은 조정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가에 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목표 주가는 이미 뭐 200만 원을 넘어서는 목표 주가는 나온 상태죠. 그러한 뭐 모습 속에서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 이러한 패턴들을 봤을 때 현 구간에서도 뭐 갤럭시 S4를 공개하고 나서 추후에 애플의 어떤 주가에 그러한 뒤를 잇지 않겠냐 이러한 또 우려감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좀 기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당히 뭐 견조하게 잘 우리 시장을 잘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쪽에 대한 이러한 특징적인 그러한 종목 업종 흐름이 좀 나타났었고요. 향후에는 이제 갤럭시 S4 이후에도 현재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태블릿 PC 부분이죠. 태블릿 PC 관련한 이러한 뭐 PCB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아마 뭐 최근에 많이 소개들이 되고 할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실적이 기반이 되고 수급이 되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 나온 대로 이제 건설 섹터죠. 지금 정부에서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 발표를 하면서 향후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도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제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관련한 그러한 종목들 개별적인 그러한 수주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건설 섹터도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지속적인 또 관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과 또 연결이 되면서 현재 지금 경기 그러한 정책과 관련해서 연결이 되죠. 건설과 금융 섹터도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는 한 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주도주가 전기전자라는 건 다 알잖아요. 네. IT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09년부터 이제 2011년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원래 투톱이 이제 그 바로 자동차하고 IT였는데 예. IT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자동차는 이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앞으로 향후 전망이 예. 이제 IT 그러니까 전기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IT 쪽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가라는 건 사실은 어떤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 물론 스마트폰에 대한 성장률은 당연히 둔화가 될 겁니다. 현재 지금까지 성장해 온 부분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폭은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제 태블릿 PC에 대한 성장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의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을 여전히 저는 주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성장 산업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앞으로 이제 스마트 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부분, 유럽에서 미국에서 계속 지금 상당 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연 이제 그 부분이 더 그럼 점유율이 좋은 상태인데 현재 거기에서 더 좋아지겠느냐 이게 사실은 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성장률은 좀 둔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산업이라기보다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을 또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는 좀 되게 어렵지 않나. 시장과 그런 비슷한 시장 수익률 정도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겠으나 시장을 견인하는 이런 주도주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네요. 이제 IT하고 자동차 중에서 굳이 선택한다면은 IT 쪽이다. 네, IT 쪽.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뭐 여기서 뭐 신규 매수보다는 이제 관리하는 측면으로 잘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IT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신규 매수 할 수도 있고 좀 더 자동차보다 공격적으로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IT 쪽이 공격적이고요. 자동차 쪽은 저는 이제 그 트레이딩 바이라는 그 부분은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밸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보고 단기 있습니다. 매매로 이제 예. 국한시키자 이제 그 얘기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명선 멘토께서 이번 주 업종 테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예전에는 시장이 약했을 때는 KT라든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그런 통신주가 많이 갔는데요. 요즘 온통 시장이 약할 때는 제약주, 바이오주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 약세에 따른 경기 방어주격인 제약주가 온통 빨간불이었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과 차바이온의 강세를 한 바이오주가 이달 내내 강세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또한 그 삼성전자의 기관 매수와 갤럭시4가 요즘 그 유럽 쪽이나 미국 어디 뭐 아시아 어느 곳에서도 큰 인기를 몰고 있는데요. 매출 증가로 인한 관련 부품 반도체 및 장비 관련주가 좀 강세였고요. 종합지수 2000 돌파로 인한 증권주를 강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는 대봉 LS, 서울제약, 삼천당제약, 고려제약, 현대약품이 강세였고요. 바이오주는 뭐 팜셀바이오, 이지바이오, 셀바이오텍, 차바이오 등 있는데 바이오 주식 두 종목은 상한가 3개씩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관련주는 이미지스, 성우테크론, 어버반도체, 테라셈콘, 원익 IPS 등이 양호했고요. 증권주는 오랜만에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미래에셋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제약주, 바이오주, 반도체 관련주, 증권주가 강세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 김영근 멘토에게 이제 네. IT 쪽, 그러니까 전기전자하고 자동차를 물어봤거든요. 네. 똑같이 한번 제가 질문해 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관점이 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현 시점에서 네. 전기전자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돈이 가는 대로 또 유행이 따라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갤럭시4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갤럭시4가 많이 팔리면 거기에 따른 부품주가 많이 팔릴 수 있는데요. IT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삼성전자라든가 관련 주식이라든가 휴대폰 관련주 또 반도체나 부품주 그쪽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양시장의 특징주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러면 김영근 멘토께서 먼저 특징주 한번 찝어주시죠. 예, 이번 시장의 특징주로 제가 꼽아드릴 종목은 코스닥 종목인데 바로 잉크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잉크테크라는 종목인데 바로 이제 전자 인쇄 부분, 이 부분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뭐 잉크 토너 기업이었죠. 근데 신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부분으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력이 좀 인정을 받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차트도 좀 볼 테지만 실적을 먼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좀 보시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현재 지금 영업이익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작년에 2012년도 12월 달 흑자 전환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실적 성장에 스타트되는, 시작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현재 지금 이번 주 아주 강한 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길게 좀 보시면 상승 그런 추세적인 부분을 계속 유지를 좀 해주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스권의 좀 흐름 그 안에 있는 구간인데요. 주봉을 좀 보시면 이런 고점 부위에서의 어떤 진통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점 구간을 좀 돌파하기 위한 향후에 2013년도에 우리가 성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지금 특징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전자인쇄 부분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신문 인쇄하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생산이 되는 만들어지는 전자 소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현재 전반적인 IT 기기에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제가 오늘 특징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지만 뭐 관심 종목으로 우리가 봐도 상당히 손색이 없을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특징 종목으로 잉크테크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종목 말씀해 주셨네요. 예.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기술적으로 조정만 받을 때 들어가면 딱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좋을 것 듭니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명선 멘토께서 역시 특징주 하나만 찝어주세요. 예, 이번 주 특징주는 구 과거에 코스닥 황제주가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썰본을 추천하겠습니다. 종목 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번 주 특징주였는데요. 썰본은 과거명은 세롬 기술인데요. 예전 과거 코스닥 하락 시 약 300배 상승한 종목입니다. 현재 그 코스닥 시장의 강세와 인피니티 헬스 등 코스닥 회사의 지분 투자로 인한 코스닥 상승 시 수혜주 및 상징적인 주식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차트 그림을 잠깐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봤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강연회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월요일 날 방송했는데 상한가가 한 3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한 50%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제 종목보다도 뭐랄까 코스닥이 요즘 신고가를 그리면서 바이오주, 제약주가 가고 있는데요. 코스닥주 황제주가 귀환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썰본을 이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코스닥이 향후 많이 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썰본은 차후 조정 시 한 4,500원이나 한 5,000원 사이 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대장주의 귀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예. 그 구대장주가 이제 원래 썰본이 옛날에 뭐였던지 아시죠? 예, 세롬 기술. 세롬 기술이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구대장주 보면 이제 다음 예. 세롬 기술 그다음에 지금은 상장 폐지된 뭐 예. 장미디어, 사이버텍 뭐 많이 있었는데 예. 과연 썰본이 과거처럼 그렇게 한번 갈까요?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요즘 참 개인적으로 서운한 건 네. 너무 정부에서 그 상한가 2개만 가면 너무 눌러버리기 때문에 조금 좀 많이 가게끔 좀 허용을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더블 정도 가는 거 상한가 5개까지는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상한가 2개만 가면 바로 이렇게 조사가 나오니까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썰본이 많이 갔으면 좋겠지만 저는 구 대장주의 상징을 말한 거지 이게 뭐 10배, 20배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